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여자 팔자 만나는 남자 따라간다 라고 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사실 전 친구 대타러 나간 거라서 밥이나 얻어먹고 들어올 생각이었죠. 근데 나가보니 상대남이 괜찮은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뭐랄까 잘생긴 건 아닌데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 해야 하나? 암튼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대타라고. 그랬더니 상대남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사실 저도 대타예요. 우린 깔깔대고 웃었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면서요. 그리곤 다시 통성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한 탐색전에 돌입했죠. 상대남은 영화과 1학년생으로 영화감독이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도 쓰고 있는데 얼마 전 군대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완성도 못하고 입대하게 생겼다고 말이죠. 아쉽지만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인 걸로.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죠. 남자는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든 여친을 만들고 싶겠지만 여자 입장에선 그 반대잖아요. 남친이 군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굳이 군인 남친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랬더니 상대남이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세렌디피티라는 영화 아세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면 우연이라도 다시 재회하게 될 거예요. 그 영화처럼. 그러니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는 미래에 맡기고 우린 오늘을 즐기자고요. 상대남은 질척이지 않고 쿨했어요. 그날 우린 차도 마시고 영화 관람에 술까지 마시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헤어졌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학교 공부와 회사 일은 별개더라고요. 늘 사수한테 깨지고 울면서 사표를 썼다가 찍기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영화 홍보를 맡게 돼서 제가 사수와 함께 영화사 담당자 미팅에 참석하게 됐죠. 감독은 막바지 편집 작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대신 조연출이 온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영화사 직원과 사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만 남게 됐죠. 그렇게 한참을 혼자 회의실에서 조연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죠? 자영씨.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래전 소개팅 그 남자였어요. 근 7년 만이었지만 그와 저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세렌디피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린 그 인연 덕에 사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남편이 조연출이던 영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폭망했어요. 그 영화만 잘 됐어도 남편이 입봉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영화 개봉이 엎어지고 남편은 한동안 일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시나리오를 보내봤지만 모조리 퇴짜였죠. 그러다 선배 추천으로 영화과 지망생 애들 과외를 맡게 됐어요. 근데 이마저도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드문드문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니 얼마 안 돼 뚝 끊겨져 버렸죠. 그 후로는 거의 제가 남편을 벌어먹이다시피 했어요. 그 때문에 남편은 많이 의기소침해졌죠. 그러다 어느 날인가 영화 그만두고 취직을 하겠다더군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미련에 남는 얼굴로 말이죠. 그래서 딱 2년만 더 해봐. 그동안은 내가 데이트고 뭐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 이렇게 그만두면 평생 후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봐. 남편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입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영화사에서 남편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였죠. 그렇게 구두 계약을 맺고 시나리오 수정에 들어갔는데 뭐? 또 영화가 엎어져? 투자 받는다고 한 게 엊그제인데 도대체 왜? 제작 전에 엎어지는 건 영화판에선 일상 다반사라더군요. 하기사 다 찍어 놓고도 엎어지는걸요. 게다가 제대로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영화사 대표랑 구두 계약을 한 거라 돈도 한 푼 못 받고 끝났어요. 1년 반이나 매달려 작업했는데 말이죠. 그 일로 남편은 영화에서 손을 뗐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이가 있어서 취직도 쉽지 않을 텐데. 큰형이 하는 식당에서 일하려고. 장사가 잘 돼서 손이 많이 필요한가 봐. 식당? 전 동네 백반집이나 잘해야 갈비집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의 큰형이 하는 식당은 TV에도 자주 나오는 대박 맛집이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서 얼마 전에 골목 하나 거리에 2호점을 열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잘 된대요. 이번에 얘기하면서 남편이 일에 익숙해지면 거길 떼어주겠다고 했다나 봐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투자한 돈을 바꿔서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남편이 취직도 했겠다. 우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시부모님께선 인간구실 못하고 살 줄 알았던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엄청 기뻐들 하셨죠.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남편이 형님 가게에서 일하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형님이 곧 2호점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며 시큰둥 하셨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홍기찬 딸이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우린 큰형님 내외를 뵈러 갔어요. 아주버님은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형님 하던 식당이 대박이 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 일에 뛰어드셨더라고요. 손위 형님은 돈놀이하는 집 딸로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그런가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세금 적게 내려고 꼼수도 그렇게 부린다나요? 암튼 형님은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손위 시누이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전화통화만 했는데 꽤 활달하고 시원시원한 성격 같았어요. 한국에 있다고 해도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타입은 아니었죠. 아무튼 얼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미국 사는 시누이도 미국인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제 예상대로 성격이 좋았어요. 근데 묘하게 큰형님하고는 상극 같았죠. 큰형님도 시누이 앞에선 꼼짝 못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남편은 쉬는 날도 없이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쉬는 날도 없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신혼여행 가느라 쉰 날수를 채워야 월급을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친동생한테 그래요? 남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네, 형수님, 바로 갈게요. 밤이고 낮이고 형님네가 부르면 자다가도 튀어나가야 했어요. 이건 뭐 그 집 종이 따로 없었죠. 근데요, 남편은 그 집에서 일하니 그렇다고 쳐요. 저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툭 하면 광고 전단 좀 만들어 와라. 메뉴판 디자인 좀 바꿔봐라. 동서가 광고회사 다니는데 이럴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냐고. 기가 막혀서. 자기들은 내 남편 신혼여행 간 날짜까지 따박따박 쳐서 일 부리면서 저한텐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있죠. 내가 지들 써먹으라고 디자인 공부하고 광고회사에 들어갔나. 게다가 돈 한 푼 안 주면서 요구사항은 또 어찌나 디테일하신지. 생각 같아선 확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 봐서 참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 보낼 옷이며 신발, 생활가전까지 매번 저한테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카드 한 장 툭 던져주면서 말이죠. 근데요, 정말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어요. 저 시집 오고 지금까지 저희 형님은 명절날 시댁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가게 일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와요. 그게 벌써 5년째예요. 한 번은 하도 약이 올라서 형님한테 명절 음식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형님, 이번 추석 음식 말이에요. 오시기 힘들면 음식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혼자 그 많은 음식들 다 하는 게 벅차서요. 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동서, 정신 차려. 내가 노니?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안 보여? 누군 명절날 쉬고 싶지 않은 줄 알아? 못 쉬고 일하는 사람 생각 좀 하면서 말해라. 그리고 자기처럼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펜대 돌리는 사람이 힘들면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막말로 영화 한다고 뛰어다니던 시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시동생, 떠안고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다. 기술이 있기래, 일 눈치가 있기래. 그런데도 형제라고 받아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서라면 무능한 내 남편 써주는 사장을 업고 다닌다. 명절 음식? 그깟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유세야.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오히려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 하는 거 있죠. 자긴 명절에도 못 쉬고 일한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매번 남편만 쉬게 하고 자기들은 장사한다는 게 이상해서 본점 직원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딴 때는 몰라도 명절 땐 세상 없어도 쉰다는 거예요. 게다가 2호점 저한테 넘기시면서도 시동생 명절 휴가는 꼭 챙겨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모님이 아주 시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네? 2호점을 넘겨요? 그랬어요. 저희 아빠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가게를 주겠단 말로 남편을 종부리듯 부려먹더니 글쎄 우리 몰래 그 가게를 실장한테 판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놓고 지난 5년 동안 남편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명절엔 저까지 그렇게 부려먹었던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동안 명절마다 형님네 가게 문 닫고 쉬면서도 시골 안 간 거라고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래서 미국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다 말하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안 그래도 작은 올케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했네. 지난번 설에 오빠네 미국 갔던 거 알아? 네? 미국에요? 응. 친구 마중하러 공항 나갔다가 오빠네랑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야. 보아하니 매년 명절마다 여기로 골프 여행 왔던 모양인데 작은 올케도 알고 있었어? 몰랐죠. 네, 이럴 줄 알았어. 큰 올케 말이 작은 올케가 다녀오라고 등 떠밀어서 왔다더라고. 식당에 남편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했다면서. 자긴 작은 올케 성의를 봐서 오빠 따라왔다나. 아우, 이 늙은 여우가 끝까지. 저 사실 저희 남편한테 넘겨주겠다던 2호점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딴 사람한테 넘어갔더라고요. 그이는 그것도 모르고 형님네가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고 그랬는데 형님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그 가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게 차리실 때 들어간 돈 다 주겠다고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놓곤 그이랑 저랑 쌍으로 부려먹고 저요 정말 생각 같아선 큰형님네랑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저지만 실망할 남편을 생각하니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작은 올케,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내 말대로 한번 해볼래? 전 시누이를 통해 대략적인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계획을 진행했죠.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도 형님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해서 시댁에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실까봐 아버님 어머님을 여기로 오시라고 했어요. 요즘엔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오랜만에 형님네 사는 것도 보신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말에 형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랬겠죠. 골프 여행 가려고 항공권부터 호텔까지 다 잡아놨을 텐데 큰일 난 거죠. 아니, 왜 동서맘대로 그렇게 정해? 연세도 있으신데 서울로 오시라는 게 말이 돼? 당장 전화해 그냥 계시라고. 왜요? 혹시 시부모님이 서울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무슨 이유?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에이, 그런 거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전 시장 좀 가봐야 해서 가볼게요. 나가면서 보니 형님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뻔하죠. 아주버님께 거는 거겠죠. 전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밑밥을 깔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추석 전날이 다가왔죠. 남편과 저는 서울역으로 시부모님 마중을 나갔어요. 양손 가득 참기름이며 된장, 말린 나물 등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건가 봐요. 서울 오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양손에 바리바리. 그렇게 우린 시부모님을 모시고 형님네로 갔어요. 내외 모두 뚱한 표정이더군요. 시부모님께선 거의 5년 만에 큰아들 내외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셨죠. 그때였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배달 온 모양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죠. 어서 들어오세요. 실장 내외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실장 내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전 시부모님께 형님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했어요. 아참, 이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라니. 남편이 제게 묻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이 제 입을 막았어요. 저는 형님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뭐 못할 말 하는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저희한테 파시기로 했던 2호점 말이에요. 그거 벌써 실장님한테 넘긴 지 오래됐대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쉬쉬했던 거고요. 그동안 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선 일 부려먹고 심지어 형님 친정에 행사했을 때도 저희 남편 불러다가 종처럼 부렸어요. 그래도 내 가게 생긴다는 생각에 이 사람 불평 한마디 없이 지난 5년을 죽어라 이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요? 형, 이 사람 말 사실이에요? 정말 실장님한테 가게 넘겼어? 아니, 그게 집사람이 하도 닥달을 해서. 어머, 내가 언제 닥달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팔자 그래놓고. 형님 내외부는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밀어댔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동안 명절마다 가게 문 여느라 바빠서 시골에 못 내려간다 그랬던 거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어요? 실장님, 얘기해보세요. 지금까지 명절에 가게 문 연 적 있었어요? 아, 이러시면 제 입장이 곤란한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네요.
없어요. 명절엔 꼬박꼬박 가게 문 닫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난 5년 내내 속였던 거라고요. 가게 문 닫고 뭐 했는지 아세요? 해외여행 다녔대요. 아주버님, 말 좀 해보세요. 형님,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시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말할게. 우리 가게 문 닫고 골프 좀 치러 다녔다. 그게 뭐? 죽어라 이랬는데 그 정도도 못해? 정말 골프 치셨어요? 뭐? 미국 형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도박하신다고요. 전 왜 형님이 그렇게 미국 형님한테 짤짤매나 궁금했는데 이거였더라고요. 7년 전인가 라스베가스에서 원정 도박하다가 미국 형님한테 들켰다면서요? 2호점 실장님한테 급히 판 것도 아주버님 몰래 도박판에서 돈 날리고 그거 메꾸려고 그런 거고요. 실장님한테 웃돈으로 2억이나 받아서. 순간 아주버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랬겠죠. 도박이라뇨. 당신 재수씨 말이 사실이야? 어서 말해. 그래. 도박 좀 했다. 어차피 내가 번 돈 내가 쓴 건데 그게 어때서 그래? 이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공직에서 왜 옷 벗었는데 네가 하우스 다니면서 도박하는 바람에 너 빼주려고 청탁하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그걸 못 고쳤어? 아주버님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시아버님께서 소리치셨죠. 다들 그만해. 둘 다 똑같은 것들끼리 아주 잘 만났구나. 종손이란 놈이 부모 형제 속이고 명절에 놀러 다니는 거냐? 지 남편 공직에서 끌어내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하는 애나 똑같은 놈들이다. 앞으로 니들과는 영 끊고 살겠다. 그러니 니들 편한 대로 한번 살아봐. 여보, 갑시다. 이런 정신 빠진 집구석엔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석이 지나갔죠. 그리고 얼마 뒤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영화에 투자자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번엔 계약서부터 쓰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내심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었죠. 그래서 해봐. 안 하면 후회할 거 아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후회는 없어야지. 안 그래? 전 이번에도 허락을 해줬어요. 대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그리고 아주버님네 식당 말이에요. 그동안 형님이 세금 덜 내려고 꼼수 부리던 게 딱 걸려서 감사가 나왔다지 뭐예요. 게다가 형님이 도박 자금으로 야금야금 뺏은 돈 때문에 가게도 곧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판이고요. 사람 일이란 게 참 저렇게 한 번에 다 터지나요? 처녀였을 때 내 운명 내가 개척해 나간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자 팔자 만나는 남자 따라간다. 그 말을 이제는 실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결혼했다고 제가 제 운명을 개척하지 못해서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 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그거 참 희한한 거더라고요. 누군가와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싫은 무언가를 하나 더 해야 할 수도 있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 명절에 안 오려고 그렇게까지 꼼수를 부려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남편과 저라도 시부모님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라 이런 글도 써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